네,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차이나나우 유안타증권의 김석환 대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전승절 끝나도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견해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오전 상해는 일단 낙폭도 진정됐었고요. 진정되면서 등락폭도 세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오후장 들면서 다시 낙폭이 한 1.9%까지 밀려나면서 변동성을 좀 키우고 있는 그런 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시황 먼저 전해주시죠. 네, 일단 지난주 열병식 직전까지는 전략 후강의 장세였다고 하면 오늘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오후장에 와서 좀 빼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글로벌 증시는 변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시점인 만큼 향후 방향성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방향성 매매 그리고 단기 매매에 치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이 5년 2개월 만에 방금 보셨던 것처럼 1,2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이와 관점에서 봤을 때 위안 원 환율이라든지 그리고 달러 위안의 환율 동향도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대로 위안 달러 환율의 흐름부터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직전에 이렇게 절하저치 이후에 일단 안정화 국면에 좀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향후에는 어느 정도 이 밴드권에서 이렇게 향후 환율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위안 원 환율의 동향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중 수출과 수입 비중이 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특히 수출 기업들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위안 원의 환율이 꾸준하게 상승 트렌드를 좀 이렇게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마진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꾸준하게 일단 완만한 상승 추세를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추가적인 위안 원 환율의 상승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그 시황 관련된 이슈들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 주말 우리가 쉬었던 때에 휴일에 이제 전해졌는데요. 특히나 이제 인민은행장이 이례적으로 시장 관련된 코멘트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이슈들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 리커창 총리 그리고 중국의 재정부 차관이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 전일 같은 경우는 이 중국의 인민은행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저우 샤오찬 은행장과 그리고 중국의 재정부 장관의 어떤 주요 인사들의 관련 발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좀 그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저우 샤오찬 인민은행장 같은 경우는 현재 중국 증시가 조정이 일단 마무리 단계에 진입해 있다라고 이런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중국의 재정부 장관 같은 경우는 향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4, 5년간 대략 7% 안팎의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는 이런 코멘트를 좀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시점에서 나온 주요 인사들의 발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국의 금융시장이 최근에 불안정한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이러한 불안정한 시장의 상황은 어느 정도 주요 인사들의 확고한 그 의지를 좀 표명하는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는데 좀 일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업종별 등락 보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현재 한 1.4% 정도 3,111.6포인트 정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오늘 어떤 업종들이 좀 등락이 있었습니까? 자, 일단 장 초반에 상승세를 보이면서 강한 양상을 좀 보였던 업종이 바로 해운이라든지 항공우주, 석유화학, 수력과 관련한 기업 업종군들의 기업이 강세의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은 현재 은행 업종 하나였고요. 소폭 한 3%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애에 영향을 좀 주었던 이슈들 보겠습니다. 먼저 골드만삭스가 중국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이런 부분 나와 있는데요. 이 이슈부터 점검해 주시죠.
네, 지난 주말에 골드만삭스에서 발표가 했었던 투자 포트폴리오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3년간, 그러니까 2016년부터 18년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0.3에서 0.4%포인트씩 각각 하향 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것처럼 일단 2016년 같은 경우는 기존 6.7%에서 6.4%로, 2017년 같은 경우는 6.5%에서 6.1%로, 그리고 2018년 같은 경우는 6.2%에서 5.8%로 실제 전망치가 기존치를 크게 좀 하회하고 있고, 그 전망치 수준이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러우쥐엔이라고 하는 재정부 장관이 7% 안팎의 성장을 하겠다. 그리고 올 3월 달에 양회에서 리커창 총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7% 안팎의 좌우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 수치가 대략 7%가 반드시 좀 지켜져야 할 마지노선이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이번에 나온 골드만삭스의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은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을 그대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러한 관점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이 조치 이외에 중국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7%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추가적인 부양에 대한 의지가 얼마만큼 표명이 될지도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열병식 관련해서 이슈 점검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날 전승절 열병식 행사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인민해방군 30만 명 줄이겠다 하면서도 또 신종 무기들을 이렇게 열병하는 걸 보면서 사실 중국은 무섭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관련해서 뭐 업종군들이 오늘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역시 열병식 관련한 이슈들로 좀 오늘 상승이 나왔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지난 목요일에 방송을 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군수 관련한 업종들을 좀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나눠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지난 열병식을 통해서 중국의 어떤 중국 군대의 현대화 그리고 정보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향후 중국 군대의 전형적인 바람의 형상이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해군과 항공 관련해서, 그리고 군대 정보와 관련한 종목들 위주로 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표를 통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일단 공공 관련한 수혜 관련한 종목들,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난 목요일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던 적이 있고요. 해군 관련해서는 중국 조선 군수 장비, 중국 조선 중공업, 그리고 중국 선박공업, 이러한 관련 기업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기업들이 국내 기업들과도 좀 비교를 해보시면 현재 조선업 전반적인 흐름들이 좀 약간 부진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비중 확대 전략은 좀 현재 시점에서는 무의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적극적인 매매 타이밍이 위치에 도달했을 때는 관심 있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 정보와 관련해서 항천정보와 상해벨링이라고 하는 기업을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현재 표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 종목들의 트레이더 신호를 좀 참고해 보시면 전반적으로 약세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례로 일단 대표적인 종목을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상해벨링이라고 하는 기업을 좀 살펴보시면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음영 구간에 진입해 있는 시점에서는 주가가 지속적인 하락 국면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점 이미 여러 차례 언급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바닥 부근에서의 어떤 기술적 반등을 고려한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도 유효하긴 하겠지만, 일단 이 부분에서 좀 손빠르게 움직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확대 전략은 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좀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해 놓으셨다가 향후에 매매 타이밍이 위치한 자리에서 좀 적극적인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신용거래 잔고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게 고점 부근에서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정확하게는 얼마 정도나 좀 줄었는지 하고 향후 전망들까지 좀 점검을 좀 해 주시죠.
네, 저희가 신용 잔고와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좀 언급을 해드렸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기존 6월 18일 고점 대비 약 53% 가까이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표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6월 18일에 약 2.3조 위안의 신용 잔고가 적체가 되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약 전체 시가총액 대비 4% 수준 정도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도 신용 잔고가 좀 많이 늘어나긴 했었지만 한 1.5% 수준이라고 봤을 때 상당히 좀 버블권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약 2달이 지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 수치가 현재 1조 위안 규모까지 감소했습니다. 실제 1조 위안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에 중국 증시가 3개월 동안에 정체되어 있었던 박스권에 위치했었던 그 신용 잔고 비중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 4월 이후에 중국 증시가 급등을 했을 때, 즉 3천선을 돌파하고 5천선까지 급등하는 시점에서 과다하게 잡혔던 악성 신용 매물들이 어느 정도 청산이 되고 일단 시장이 안정화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의 수준까지 회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중국의 신용잔고 비중 같은 경우는 전체 시가총액 대비 1.5% 수준, 즉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까지, 그리고 글로벌 평균의 수준까지 일단 회귀하는 현상을 좀 보임으로써 향후에 악성 신용 매물로 인한 증시의 급등락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주간 지표들 중에 중국 관련 이슈들이 좀 커질 수 있는 쪽들, 좀 매크로한 환경들 좀 점검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9월 초순에 바로 개장하면서 8월 수출 동향 발표가 됐었습니다. 우리 수출이 좀 워낙에 안 좋았었기 때문에요. 중국이랑의 연결성을 생각해 보면 중국도 수출이 동향이 좀 좋지 않았을 것으로 추산은 되고요. 또 이제 물가지수도 예정이 되어 있던데 이번 주에 나오게 될 중국의 지표들 좀 점검을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주에 중국에서 발표되는 실물 경기 지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일단 당장 내일 발표되는 게 바로 수출입 증감률과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특히 수출 증감률이라든지 수입 증감률이 얼마만큼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는지 또는 증가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수입 증감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가 하락에 근거해서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좀 감소하면서 수입 증감률이 좀 상당히 큰 폭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발표되는 게 바로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신규 위안화 대출이 있는데 특히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현재 시장 예상치와 어느 정도 상회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긴 하는데, 특히 이번 주에는 그 생산자 물가 지수에 지속적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전방의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하락세가 지금 수개월 연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연속성이 스탑이 될지 또는 지속적으로 이어질지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마감 체크 포인트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70까지 밀립니다. 3,106선 와 있는데요. 오늘 상해가 또 밀려나긴 합니다만 또 거래도 거의 저번 8월 6일 날 이후로 한 달 만에 최저치 수준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가 아주 급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종가 무렵에는 어떤 포인트들 좀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일단은 상해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중장기평 하단 부분에서 변동성이 있는, 즉 방향성을 좀 예측하기 힘든 장의 흐름이 좀 계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저희 트레이더 화면을 통해 좀 살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 화면을 통해서 좀 보고 계시는 것처럼 여전히 이 하락 트렌드가 좀 지속이 되고 있고, 실제 이렇게 음영 구간이 시작되는 구간에서 물론 중간에 일시적인 반등 구간에서 음영 구간을 벗어나는 움직임이 나타나긴 했었지만 하락 추세의 상단의 저항에 걸려서 재차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향후의 반등의 목표치는 대략 3,450에서 3,600포인트 부근까지 현재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겠지만, 이 저점 부근에서의 추가적인 상승의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 단기적인 상승 추세를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 일단 추가적인 하락세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중장기 추세 하단 부분에서는 방향성 매매가 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지만은 중기적인 추세 매매 구간보다는 단기적인
짧게 치고 빠지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종목 비중을 확대하시는 전략이 아니라 방향성 매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ETF 매매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접근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나우 유한타증권 김석환 대리였습니다.